16일 K리그 그리고 17일 분데스리가 경기 분석. 먼저 16일 날 강원과 울산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권 판도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 성사되었죠. 자, 2위 울산 현대와 3위 강원. 울산이 이기게 된다면 다시 전북과 울산 2강 체제, 강원이 이기게 된다면 다시 전북, 울산, 강원 3강 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중에 K리그가 펼쳐지는데 6에서 8라운드까지 약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적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두 팀 모두 많이 뛰는 축구를 선보이고 있어 후반전에는 두 팀 모두 집중력이 흐트러져 다득점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울산의 간판 스트라이커 주니어와 4경기 연속골의 주인공 강원의 고무열 선수, 이 두 선수의 맞대결 역시 흥미롭습니다. 두 팀 모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강원의 김병수 감독의 강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김병수 감독의 병수볼 축구는 강팀과 만났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데 다들 보셨다시피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죠. 닭공을 잘 막아내고 중간중간 효율적인 공격 흐름이 눈에 띄는 병수볼 축구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울산의 기세가 무섭기는 하지만 김병수 감독의 지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홈구장 강원의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강원의 핸디가 예상이 되네요. 이어서 포항과 전북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포항의 일류첸코 선수, K리그가 맞나 싶을 정도의 포항의 일류첸코 선수의 활약은 눈부시죠. 16일 화요일 오후 포항 홈에서 K리그 7라운드 경기를 펼치죠. 지난 라운드 상무를 상대로 4대2로 대파를 하는데 성공했고 3승 1무 2패로 리그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은 지난 경기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대0 신승을 거두며 시즌 5승 1패 리그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위만 놓고 본다면 전북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하나하나 파고들어 보면 포항의 기세가 훨씬 무섭다고 볼 수 있죠. 포항의 보물 일류첸코는 지난 경기 홀로 2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침착함과 우아한 볼 컨트롤,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 결정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류첸코뿐 아니라 팔로세비치의 폼 또한 굉장히 무섭습니다. 반면 전북은 지난 경기 최하위 인천을 상대로도 오히려 인천의 역습에 당황하며 인천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고무적인 점은 이동국이 계속 골맛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전북을 상대로 주전 센터백인 하창래의 경고 누적 출정 불가와 전북에서 임대온 최영준 또한 전 소속의 전북 현대를 상대로는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외인들의 활약에 눈에 띄는 포항이기에 이 점은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고 봅니다. 포항 스틸러스와 전북 현대의 최근 6경기 맞대결 전적은 전북의 3승 2무 1패로 우위지만 지금의 전북은 지난 시즌의 전북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리고 공격진의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차이점도 굉장히 큽니다. 다만 하창래와 최용준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지가 주요 과제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포항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성남과 수원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성남FC는 울산 원정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하였죠. 비록 1대0의 스코어로 패하기는 했지만 공격 자원을 최소로 줄이며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보여주던 번떡이던 공격 모습은 K리그 현재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을 상대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아, 마지막 주니어의 극장골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승점 1점 경기가 가능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상대에 맞는 맞춤형 전술이 잘 통하고 있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은 폼인 수원을 상대로 양동현과 토미 그리고 이스칸데로프의 공격 자원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수원을 상대로 충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상호의 공백을 어떻게 얼마나 잘 메꿔주냐가 주요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반면 수원은 이전 경기에 강원의 패싱 게임을 상대로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민우의 극장골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승점 1점 또한 획득하지 못할 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포워드를 고집하는 김민우가 윙백으로 나서게 되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모습이 그나마 호재라고 하면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희건의 복귀 또한 공격 옵션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지만 울산을 상대로 한 골로 막은 성남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네요. 그래서 성남이 아무래도 우세하고 저득점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수요일 분데스리가 미넨 글라드바흐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미넨은 승리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와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 2연패를 당하며 볼프스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으로는 이전 8경기 중 7경기가 3골 이상 난 다득점 경기인 만큼 이번에도 화끈한 난타전을 기대해봅니다. 이전 6경기 중 5경기가 볼프스 사이드로 흘러간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전 경기 볼프스부르크는 2대0 리드 상황에서 내리 2골을 실점하며 2대0 승리를 지키지 못한 점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죠.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 주심이 볼프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며 2골을 취소시켜버림으로써 볼프스의 사기가 굉장히 꺾인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격수 베우 호스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지만 미넨 글라드바흐가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하는 경기를 지켜본 입장에서 상대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유로파권의 두 팀이 만나게 되는데 볼프스보다 남은 3경기 일정이 조금 쉬운 상대인 점을 감안하고 볼프스는 유로파 최종 직행 티켓을 호이나임에게 바짝 쫓기고 있는 점을 주목했을 때 최종 동기부여는 볼프스 쪽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네요. 이 경기는 굳이 승패를 예측해본다면 볼프스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만 다득점 경기를 예측해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어서 프라이부르크와 헤르타 베를린입니다. 우선 프라이부르크는 죽기 살기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죠. 7위 호펜하임과 단 승점 1점 차로 8위의 랭크. 이번 경기를 잡는다면 유로파리그 직행인 6위 볼프스부르크를 바짝 추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경기 볼프스와의 상대로 내리 2골을 먼저 내주고도 원정에서 2골을 따라붙는 저력을 보여주었죠. 만약 여기서 볼프스에게 패배했다면 아마 유로파는 물 건너간 목표가 될 뻔했지만 희망을 되살리는 기적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은 최근 10년간 헤르타를 상대로 프라이부르크의 패배가 없습니다. 반면 헤르타는 지난 경기 선제 득점을 하고도 퇴장이라는 악재를 맞아 프랑크푸르트한테 홈에서 4골을 폭격당하며 4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퇴장을 당하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경기력이 괜찮았고 피용택의 득점 또한 괜찮았지만
한번 무너지니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프라이부르크 홈에서 헤르타의 승리가 없었는데 여느 시즌과 다르게 반전을 꾀할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확실한 동기부여를 가진 프라이부르크와 별다른 동기부여 없는 11위권 헤르타의 경기는 너무나 당연히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하게 프라이부르크 승부를 보신다면 적중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유니온 베를린과 파더보른의 경기, 어느 정도 강등권과 여유가 있는 유니온 베를린과 전승을 노려하는 꼴찌 파더보른이 만납니다. 유니온 베를린은 코로나로 시즌 중단된 뒤 재개 후 한 번도 승리가 없다가 직전 경기 쾰른을 상대로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따냈죠. 이로써 강등권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경기 내내 홈팀 쾰른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골 장면 또한 지난 경기에서는 보지 못했던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인상 깊은 모습을 남겼습니다. 두 골을 내리 넣고 한 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승점 3점을 가져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죠. 반면 파더보르는 지금 시궁창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력 또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의 K리그의 FC 서울을 보는 듯 하는데요. 지난 경기 전반에만 3골, 총 5골을 실점하면서 거의 강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팀 같아 보였습니다. 전혀 선수들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안 보였고요. 이 시점에서 남은 경기를 다 이기고 düsseldorf 브레멘이 모든 승점을 잃기를 바라는 건 사실상 본인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파더보른의 배당을 10배를 줘도 갈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입니다. 홈에서도 5골을 실점하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파더보른이 원정에서 반전을 꾀할 만한 터닝포인트가 전혀 없고 선수들 사기 또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무난한 유니온 베를린의 승리를 예측을 해봅니다.